자, 오늘은 우리 다도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그러는데, 완숙된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 연구해야 되고, 더 살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다도에 대한 것인데, 다도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는 기독교 문화다.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 책은 사도 동마 아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음 책들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 기원.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갖다 풀어보니 이래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이 채소는 풀이거든요. 풀초자, 풀초자의 이 위에 부분만 따면 이게 초자가 되는데 요 부분하고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목이잖아요. 너에게 준다 사람. 그래서 풀초자에 사람인자 나무 목자를 하면 이 차자가 돼요. 차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차를 먹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차를 먹으면 상당히 장수했어요. 네. 이제 차를 좀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차의 발견. 차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유목민족들이 즐겨 마시던 필수품입니다. 예, 차를 하루 마시지 않으면 체하지만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라고 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차가 발견이 돼가지고 차를 마신 게 아닙니다. 이 차를 발견한 사람은 염제 신농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 여기 이분은 머리에 뿔이 이렇게 나 있고요. 예,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인데 신농 이분은 사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족인데 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떠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떠돌아다니는 걸 정리하고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각종 식물들을 다 먹어보면서 우리가 정착하면서 식물을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연구한 분이 바로 이 신농이라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좋은 약초도 먹겠지만 독초도 먹게 되거든요. 먹게 되면 독초를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온몸이 마비되고 힘들어할 때 우연히 찻잎을 갖다가 다리게 되는데 그 물을 먹고 그 독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독작용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구나 해서 이 차를 그 당시에는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약을 쓸 수 있도록. 근데 신농은 이후에 이제 농사, 이좀 말대로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농이.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죠. 어, 근데 원래 이제 차는 중국 수촨성과 티베트 경계 산악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유목민족들, 그 소수민족이 널리 애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하나씩 먹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알고 이용한 것이 한족들입니다. 이 한족들이 이걸 알고 남방의 그 차를 갖다가 차마고도를 통해서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는 곳에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차하고 말하고 교환한다라는 의미에서 차마라고 하고 이 도로라고 해서 차마고도라고 그러는데 수찬성이 중국 수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쳐서 저 티베트까지 올라가는 이게 굉장히 먼 그런 길입니다. 아주 어려운 길인데 이 차가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가지는
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차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은 이 티베트 때문에 그래요. 차가 그 전래되기 시작을 하면서 티베트 사람들이 차를 먹기 시작을 하고 이 차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은 3일 굶어도 차는 하루도 못 고른다라고 할 정도로 티베트 사람들에겐 차는 식량보다도 더 귀중한 물품이 되게 됩니다. 어, 이, 이 유목민족들은요, 원래 먹는 것이 채소를 먹지를 못해요. 이 채소를 못 먹고 무엇을 채소 대신에 그 우유하고 이 육류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타민이 부족하고 채소가 필요한데 차를 먹어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차를 어떻게 먹냐면 우유 있잖아요. 우유에다가 찻가루를 이렇게 타서 먹게 되고 아니면 차를 끓여서 마시게도 되고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다가 차를 계속 마셨어요. 근데 이 당나라 시대는 이 중국 쪽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당시에는 말이요 조롱말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천리마 아주 큰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필요한데 그런 말은 여기 없고 저 유목민족들인 티베트라 이쪽에서만 나오니까 이 말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차를 갖다 주고 말을 사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말값이 비싸가지고 차를 많이 갖다 줬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차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차값은 자꾸 올라가고 말값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참 일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 티베트하고 그 관계를 좋게 해서 말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딸 문성공주를 토번왕 송첸캄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당나라를 통해서 차를 구했고 그 대가로 말을 주는 차마 교육이 당나라 때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목민족들은 차를 얻기 위해서 말을 팔았는데 훗날 이 차를 말을 많이 사갖고 온 이쪽의 한족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이 유목민족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이 말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는 이 좀 불행한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마고도는 운남 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사 티베트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르는 4,000km가 넘는 먼 길이 아주 너무 먼 길이죠. 이 차마고도는 비단길과 대항해서 그 시대에 대항해 시대에 바닷길과 그러니까 비단길이 있고 그다음에 백길이 있어요. 이제 항해를 한 그 시대 그런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 비단길과 바닷길은 주로 영리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탐욕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차마고도는 이런 그 탐욕의 길보다는 이걸 안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생명길이 그리고 종교가 전파되는 종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이 차를 팔고 있는 이쪽 중국 쪽에서는 이 차마고도를 통해 가지고 그 소금이라든지 생필품이 필요했고 이 유목민족들에게서는 비타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본인들은 조로서도라고 얘기를 해요. 조로서도. 왜냐하면 길이 너무 좁아요. 좁고 험악하고 그래서 새가 날아서 가거나 또는 쥐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로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좁고 험한 길은 차와 말, 비단, 황금, 커피, 사탕수수 이런 그 것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식량, 그리고 소금,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들은 고산지대에서는요 채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가 필요했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소금이라든지 의약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차마고도가 아주 중요한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문화, 종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이걸 몇 번을 갔다 왔느냐, 이렇게 먼 길이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왕복 8,000km가 되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한번 왔다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생 동안에 여기를 몇 번 갔다 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는 유목민족들의 중심으로 됐는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우리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겨울 12월 달에 동지 12월 달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을 했다. 문종이 인덕전에서 접견하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연하를 베풀어주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다. 당나라에 갔다가 귀국한 사신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크게 유행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흥덕왕 3년 겨울 12월 달 828년입니다. 이때에 차가 당나라에서부터 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지리산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지리산에 차를 이때 심었는데 이 선덕왕 때 벌써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덕왕 때 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유행이 안 됐지만 유행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차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자를 간 게 828년인데 이전에 선덕왕 때부터 차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림이 차종자를 가지고 온 것이 828년 겨울이었으나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차는 828년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선덕왕은 언제 시대냐? 예, 선덕왕의 재임은 632년에서 647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름이 828년이니까 약 200년 전부터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선덕여 왕인데 예, 선덕여 왕 때 벌써 차가 있었고 그래도 그때도 차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에 가니까 그 영암신문에 새로 쓰는 영산강 유역 고대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 전래지 불회사라고 하는 제하에 글을 쓴 박혜연 박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 그래서 그 박혜연 박사가 얘기하기를 불교를 처음 전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366년에 불회사를 창건할 때에 이곳에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난타는 384년에 백제 침유왕 때에 백제 수도 한성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마라난타하고 우리 비슷한 말 있죠. 마라나다가 있어요.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가 마라난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 더 앞으로 좀 연구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난타, 이 마라나다, 무언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근데 이 마라난타가 384년에 한성 백제 수도 한성에 와서 불교를 전했는데 이 마라난타가 384년에 불교를 들어오기 전에 366년 고창에 있는 그곳에 불회사를 창건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불회사와 불갑사 두 가지를 둘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게 384년은 마르란타가 수도 한성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한 해. 그러니까 왕이 이 왕을 만나서 불교를 전한 해가 384년이고 실상은 이보다도 한 20년 앞서서 367년에 나주 나주 이 고창 쪽에 와가지고 불갑사와 불회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 수도 한성으로 들어가서 불교를 전파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조선사철 사략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여기 영광에 있는 불갑사인데 아주 굉장히 큰 절이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마라난타가 들어온 것이 367년, 그러니까 366년에서 367년경에 백제에 차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날짜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차에 대해서도 또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일본의 차는 공식적으로 기록이 8세기경 중국에 유학을 나갔던 일본의 승려들이 일본의 차, 당시 이제 말차인데 처음으로 이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최초로 전파한 사람은 불교 승려 사이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차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이초라는 사람은 767년에서 822년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재종은 이제 그 종파를 창시한 에이사이가 1191년 차씨를 또 가져왔대요. 그래서 규슈 북부인 히젠 지역과 후쿠오카 현 하키다 지역에다가 한 수도원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차가 전파가 됐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동대사 요록에 가서 보면 백제 승려 행기가 일본의 동대사에 차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동대사가 엄청나게 크고 최고 큰 이 석급 아니 불상이 있거든요. 이 불상이 나무로 된 건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이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세워졌는데 아주 뭐 대단한 것이죠. 그 동대사가. 근데 이것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행기라고 하는 스님이래요. 행기 스님. 근데 이 행기라고 하는 사람은 668년에서 748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 또 누구냐면 왕인 박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 왕인 박사. 이만큼 불교를 갖다 일본에 전파했던 행기라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왕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왕인 박사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 측 기록에 보니까 아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으로 일본에 초빙을 받아서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천자문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때인데 천자문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한 이제 이 왕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왕인이 백제에 떠났다는 설화가 영암에 있어요.
그 나주 영암포 본원사의 주지였던 아오키 게이쇼가 영암 부림이 왕인의 여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암에 왕인이 살고 있었던 예터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 주장은 조선환 여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잘생겼죠. 그런데 그래서 왕이 일본 땅에 처음 상륙했다고 전해지는 곳에 곳이 어디냐면 사카현 간자키시에는 왕인 신사가 있어요. 여기 왕인 신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가오역,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주변에는 왕인의 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게 오사카 여기 보면 가야역이 있어요. 가야역이 있고요. 여기에 일본의 백제문이라고 백제문도 있고요. 여기에 오사카 다카이시에 그 보면 이 왕인 박사 신사 다카이시 신사가 이 왕인 신사예요. 왕인 신사. 그리고 왕인의 무덤에 비석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오사카 쪽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엔 우리나라엔 기록은 참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왕위는 근초고왕 346년에서 375년 사이, 또 뒤 늦게로는 392년에서 405년대에 걸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일본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왕인의 후손, 이 행기 스님이, 행기가 668년에 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먼저 이 왕인이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왕인은 근초고왕 때 346년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성에 가보면 보성에 이제 녹차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보성 군사의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AD 369년에 근초고왕 왕 24년에 그 당시 이제 마한에 이제 비리국이 있었어요. 마한 비리국이 어디냐면 바로 영암 쪽입니다. 여기에 이 백제의 복홀군, 이 귀리국의 이제 복홀군이라고 있는데 이 백제의 복홀군으로 통합될 때 토산품으로 차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369년에 백제가 비리국을 이제 점령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비리국의 복홀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있었냐면 차가 났어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그 진상품으로 근초공항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산보물 차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69년에 벌써 차가 왕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퍼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컬군에. 그래, 이 보컬군에 가보니까 거기에 석호산이라고 있는 건데 그 안에 화방리 장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컬이라고 하는 말이 신라 경덕왕 때에 이제 한문 정책을 따라서 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컬군이 보성의 도읍지가 되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좀 바뀌어집니다만은 그러면 마라난타는 366년에 차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마라난타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컬군에는 369년인데 여기서보다 3년 늦기는 하지만 왕에게 진상할 정도가 됐다고 그러면 어때요? 366년 이전부터 보통 이 차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진상에서 사람이 먹을 정도가 된다면 그게 1, 20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난타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보컬군의
차가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백제의 그 유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백제의 불교가 전래한 것이 384년인데 전래하기 전 고이왕 때에 234년, 286년 무렵에 이미 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차 생활을. 그래서 그 증거로 백제 귀족층 묘에서 차 도구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됐어요. 이건 저 차를 찢는 거, 차 다리는 화로, 그 차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있는데, 이 몽촌토성에서 말차용 절구인 차, 이 차와 이 차, 그 다음에 풍납, 차 11개, 이것이 11개, 풍납토성의 음식이나 차를 끓인 청동, 초두, 이게 이제 여기다 화로처럼 이렇게 끓이는 건데요. 이런 거, 그 다음 청자완, 이것이 세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 백제 한성이 이제 서울 쪽에서 이게 막 나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벌써 고이왕 때에 이러한 무덤에서 이런 차 도구가 나왔다면 벌써 200년 대에 차를 먹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차를 먹게 됐다. 그러니까, 어, 고이왕 때보다도 고이왕이 369년에 차를 가져왔고, 그리고 마르란타가 366년에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보다도 200년대에 벌써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369년에, 그 고이왕, 이렇게 왕한테 진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영선 이런 분이 이제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찻사발로 다유를 마시고 다완으로는 주로 다탕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 백제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이런 자기들이 나왔고 일찍부터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풍납토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풍납토성은요, 기원전 199년부터 기원 후 346년 사이에 지어졌다라고 해요. 지금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토성이에요. 예, 원래 이제 풍납토성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적 제11호예요. 예전의 이름은 광주 풍남리 토성이라고 했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풍납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풍납토성이라고 해야지 사실은 본래부터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풍납토성 북쪽에 이 풍납토성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몽촌토성이 있어요. 몽촌토성의 북쪽에 있으며 고유왕 시기 근초 고왕 시기에 개축된 것이 이 풍납토성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몽촌토성이 있어요. 이 몽촌토성은 약 3세기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이었다. 그러니까 백제의 처음 수도가 바로 풍납토성이었으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풍납토성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몽천토성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위례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나누었는데 학자들은 북성이 풍납토성, 남성은 몽천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풍납토성은 사실 왕이 살던 왕성이고 몽톤토성은 외적이 공격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몽촌토성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 백제 시대에 풍납토성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뒤에 몽촌토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져서 그 백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 책임자인 권옥영 교수가 3세기 무렵 이미 백제의 지배층은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서진의 도자기, 개수, 여기 지금 닭머리를 하고 있는 이런 주전자, 이런 것들, 그다음 청자완, 이런 다기가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발견. 근데 요 차가 서진에서 265년에서 316년에 있었던 서진에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서진에서 만들어진 그릇들이에요. 이것이 나온 걸 보니까 여기에 차가 200년대 중순에 이렇게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니까 이 불교가 백제에 들어온 것은 384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맞아요. 불교가 들어 이제 그리고 마라난타가 366년에 왔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거기서 심었다고 그러면 벌써 200년대에 이런 차가 있으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라난타가 가지고 오기 전에 벌써 차가 들어와 있었다. 물론 마라난타도 뭐 차씨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기 이걸 보니까 벌써 어 그보다도 약 100년 전에부터 백제에는 차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백제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런 것이 200년대, 300년 서진에서부터 온 이런 그릇들인데 이런 게 차에 아주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백제에서 나오게 됐고 차를 많이 마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삼국유사의 가락곡기로 가서 보겠어요? 그냥 신라 쪽을 가서 보는데 그러면 신라에는 범민왕 때에 아까 그 대림이 가지고 878년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삼국유사를 가서 읽어보니까 신라 30대 왕인 범민왕이 이 범민왕은 661년에서 681년까지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이 범민왕은 이제 김수로 왕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가락국 수로왕 15대 때부터 조상들이 사당의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수로 왕에게 이제 가야가 신라와 병합을 하고 나서부터 그 수로한테 제사를 드리던 것들이 차츰차츰 사라져요. 이게 끊어져요. 근데 범민의 그 범민왕이 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조부가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김수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수로 왕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동안 그 수로 왕릉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게 폐허가 돼 버렸고 제사를 안 드리고 이래 가지고 안타까워했어요. 네, 이때에 수로왕의 17대 손이 되는 갱세 급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제사를 드렸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제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술, 식혜, 떡, 밥, 차, 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거둥왕 때였는데 거둥왕이 199년부터 253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시절에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을 보고 범민왕이 여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차가 나와요. 차가 벌써 신라에는 199년부터 253년 사이에
벌써 차가 제사로 드려질 정도로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의 기원이 199년, 253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백제는 300년대였었는데, 이 신라에서 와보면 이제 200년대로다가 더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백제의 차가 시작된 건 고유왕, 빠르다고 하면 236년, 286년. 그리고 백제 풍납토성에서 서진 도자기가 발견된 것이 265년에서 316년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234년이 되겠죠. 234년경 될 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 거동왕 때에는 제사를 199년이 253년이니까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나 이보다도 이 백제보다도 신라의 차가 먼저 들어왔다. 신라에서 제일 먼저 차가 시작되었고 백제는 고유왕 때부터 차가 있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보면 차는 200년 이전부터 재배가 되었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학자였던 이능화가 조선 불교 통사를 쓸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해의 백월산에는 중로차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종자라고 한다.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참,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제 수로 왕이, 허씨가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고구려 무덤입니다. 이 고구려 무덤에 지금 이 부인들이 이게 넷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500년대 벌써 이런 차를 400년에서 500년대에 고구려에서도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벽화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해 백월산은 지금도 길이가 15cm가 넘는 대엽종 찻잎이 자라 있고, 김해 근방에는 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월산 남쪽에 다가 있는 동네, 진예면에 찻골, 다동,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차가 있는 동네다 해가지고, 이러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가보면 이 허황우의 이제 상인데 거기에 이 차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차나무. 허황우가 차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허황우는 언제 온 사람이냐면 48년 7월 27일에 김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에 심겨진 나무, 요것이 이제 차나무인데 요 차나무가요, 200년 된 거예요. 200년 된 거. 근데 이 200년 된 이 차나무가, 어, 그 김해에서 사실은 이 차를 갖다가 분명히 허황과 가지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백월산에 심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어디인가는 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차를 찾다가 바로 우장춘 박사가 심었던 200년 된 차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황우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해에서는 이 차나무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새끼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해에 가면 차길이 있고 차가 이렇게 저 귀중하게 만들어 놨고 이 차나무 바로 옆에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가 거기거든요. 바로 이 허황우의 그 상까지 이렇게 나서 허황우가 차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그 허황우가 차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가야의 유물들을 보면 전부 찻잔이에요. 다 찻잔이에요. 여기 이 가야의 찻잔들입니다. 이 찻잔들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요.
이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예, 여기 색깔이 다른 것을 넣어봐요. 얼마나 멋있는가. 여기 차를 마시기에 차가 뜨거우니까 이게 손잡이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찻잔도 있어요. 이건 큰 거, 또 이 차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놓는 거, 예, 아마 차를 따르는 것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찻잔이요. 이 김해 박물관에 보면 전부 찻잔이에요. 전부 다. 뭐, 그냥. 그런가 하면 이 찻잔들이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야에는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발달돼 가지고 어른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는 예를 차로 했어요. 그래서 차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차례. 그리고 우리 그 녹차하는 분들이 헌다라 하는 거예요. 헌다. 차를 바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헌다는 거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으로 헌다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다식.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주었어요. 왜 차처럼 잘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차가 가야 시대에 굉장히 발달되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의 의미, 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모형을 닮았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차는요,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심은 자리에서 나고 죽게 됩니다. 옮기면 죽어요. 그래서 옮기지를 말아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포토에다 심고 여러 가지로 뭐 약재도를 쓰니까 하지만 원래는 이 차는 자연 상태에서는 옮기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찻잎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녹색인데, 이 녹색이요, 아무리 추워도 이 색깔은 느끼지, 뭐 단풍이 지거나 낙엽이 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추우면 그냥 죽으면 죽었지, 색깔은 안 변합니다. 이게 정말 놀랍죠. 그 다음에 차에는 다섯 가지 맛, 뭐 또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참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딸한테 차씨를 줘서 너는 그 집에 가서 어,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라고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차의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이 차의 꽃은요, 백옥처럼 희고, 그리고 이 안에는 보라는 황금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이 백옥처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 지만 정금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차는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씨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이 차 꽃이 크지는 않아요. 조그마해요. 근데 여기에요 열매가 막 계속 열려요. 그래서 차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많이 만들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를 마시면 장수해요. 김수로 왕도 차를 마시고 157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차가 우리의 혈관 같은 걸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차를 실화상봉수라고 그래요. 실화상봉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차꽃이 피잖아요. 피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익을 때까지 1년이 걸립니다. 1년. 1년 동안 이게 맺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꽃이 펴요. 새로운 꽃이 필 때 열매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손이 선조의 를 보고 꽃을 피게 되죠.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후손을 서로 보게 되는 아주 유일한 꽃입니다. 다른 것은 꽃 피고 금방 열매가 익어서 끝나는데 차는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거기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익어서 씨앗이 될 때까지 이 다음 꽃이 필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꽃은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꽃이 피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꽃과 열매가 같이 있어요. 꽃하고 열매가. 이러한 특별한 그런 것이라, 이 가야 시대에는 화황과 녹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럼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냐?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증거할 수 있냐? 하는 방법은, 그 차의 김해의 박물관에 보면요. 이 찻잔을 하나의 상에다가 여러 개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찬기 마냥 그렇게 만나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근데 일본에서는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차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고요. 과자는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가야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곧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일본의 다도는 성찬식을 따라서 만들었고요. 훗날 이제 그 차가 유행이 되고 많이 마셨는데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이 성찬식을 못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다도를 만든 사람이 센노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다도를 화목, 존경, 청결, 정숙 이런 의미로서 다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에 준하는 그러한 다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포치게 되어졌죠. 이런 사실을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와 사스페데스가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다도의 시작은 성찬 의식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다도가 있었다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다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우리 이 가야에도 역시 같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그리스도 박해 운동이 일어날 때에 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이제 들어오면 성경은 감추고 노래를 부르고 차를 마시고 과자를 나눠가면서 우리 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차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예수님의 피로, 과자는 예수님의 떡이죠. 살로 상징을 했고, 차 모임을 통해서 밖으로는 다도 모임, 안에는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일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퍼져서 일본에 이제 이런 녹차를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갈수록 복음은 점점 약해져 버리고, 일본에 이런 차 문화가 발달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도를 이제 성찬식을 변형해서 만든 거라서, 일본의 다도는, 그냥 고전식이에요. 그대로 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 먼저 먹죠? 떡하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요. 일본은 그 방법 그대로 해요. 그래서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셔요. 그러면서 다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다주 차를 준비하는 분이 하는 얘기, 이 일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는 차를 마신 다음에 떡을 먹어요. 왜 이렇게 먹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참맛을 이 떡을 먹고 나면 차의 맛을 잃어버린대요. 그러게 되면 차를 먼저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식이 불교로 들어갔어요. 이 차 문화가 불교로 들어가니까 불교에서 이대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자기네들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바꿔버려요. 떡하고 차를 갖다 바꿔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떡을 먼저 먹고 차를 나중에 마셨는데 차를 먼저 먹고 떡을 먹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불교식이 다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도는 주로 불교계에서 해가고 있어서 다도는 불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로보건대 차는 가야의 화항호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신라로 그리고 백제 땅의 마한으로 들어갔고 백제로 또 고구려로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지금 이제 차 얘기를 계속 했는데 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답조에 이련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여기에 수로왕이 황후를 만나 함께 나라를 다스린 세월이 150여 년이 된다. 그렇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해동에는 뭐가 없어요? 아직 절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불법을 신봉함이 없었으니 대개 상교, 불교죠. 가 전해오지 않았으므로 이곳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 자, 이 가야에는 불교가 없었다고 이련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락북 본계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런 것이 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452년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한 왕후사를 세워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를 잘라가지고 여기는 불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52년에 왕우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에 452년에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신라에 불교가 들어간 것은 527년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왕우사가 45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우사가 정말 절일까? 이 왕우사에 갇힌 비밀이 있어요. 자, 수로왕 팔대손 김질왕은 부지런히 정치를 했으며 참된 일을 지극히 숭상하여 시조보 허황후를 위하여 그의 명복을 빌고자 했다. 이에 원가 29년 임진년 452년에 아까 왕후사를 세웠죠. 수로왕과 허황과 결혼하던 자리에 절을 세우고 이를 왕후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52년에 왕후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요. 절 근처에 평전 10결, 1결이 300평이니까 3,000평이 되겠네요. 측량해서 여기에다가 공양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해라 하고 이 왕우사를 세웠고 왕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땅 10결을 3,000평을 줘서 그래서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절이 생기고 나서 500년 후, 그러면 고려 시대가 됩니다. 고려 시대, 약 900년대가 되겠죠. 500년 후에 장유사를 세웠어요. 장유사가 900년대에 장유사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절에 바친 전지가 모두 300결이에요. 이 고려 시대에는 이제 호국 불교가 되니까 절이 세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줬어요. 300결을 줬으니까. 예, 그거 뭐, 한 1결이 300평이니까 300결을 줬으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이에 장유사의 삼강, 이 장유사의 주지가 이 300개를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이제 장유사 땅 근처에 왕우사가 있어요. 왕우사가 장유사의 시지, 여기 300개를 받았는데 그 땅 안에 동남쪽 지역에 왕우사가 있는 거예요. 왕우사가. 이 왕우사가 있으니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 삼강이 왕우사를 폐하고 왕우사가 지금 몇 년 됐어요?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 5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왕우사를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가을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소말을 키우는 마국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참 슬픈 일이다. 하고 삼국유사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장유사가 절이라면 절인데 불교예요. 분명히 이제
모려시대니까 호국불교가 있으니까 절은 분명해요. 그러면 여기 왕우사가 절이라면 왜 폐하겠어요? 오히려 더 잘 만들어야지. 잘 보살펴야지.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찰을 갖다가 폐해버리고 곡식 참고 소말 키우는 그런 마구간을 만들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성스러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짐승우리로 만드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왕우사가 절이 아니다라는 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왕우사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흥동왕 828년에 대르미가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이 기록 안에 선동왕 때 차가 있었으니까 200년이 앞서요. 삼국사기 범민왕은 거동왕 때 벌써 차가 있다고 얘기해서 199년이죠. 이능한 48년에 허왕과 차를 가져왔다고 그랬고 가야에서는 2차로 성찬식을 행하여 하늘의 제사를 헌다식. 현재도 명절에 우리는 차례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정월초하를 하든지 이런 때. 이 차문화 백제 고을이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자, 백제는 마라난타가 384년에 불교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년 전에 고창에 와서 불갑사와 불회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초고왕 때에 보컬군에 벌써 차가 있었어요.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덤에서 보니까 고유왕 때 무덤에 200년대에 벌써 닭기가 나온 거예요. 차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닭이는 몽천토성에 나온 것과 같은 시기고 몽천토성에서 나온 닭이는 260에서 316년 사이예요. 자, 그래서 백제는 200년대 초부터 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벌써 불교는 384년에 들어온 거니까 불교 이전에 벌써 차가 있었다. 그럼 이 차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차는 신라에서부터 온 것이 되는 거죠. 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보컬군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백제 복군에 취소했던 장골 부근에 석호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도름절터 석고사가 있었고, 그리고 원당에는 원당사 터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 백제시대의 흔적을 가진 절터가 두 군이나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도 여기가 바로 저희들이 찾아가 본 곳인데, 여기에 차들이 많아요. 야생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원당사 터가 있었어요. 원당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당사가 약 200년 전에 벌써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아까 왕우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당사하고 석호사는 과연 절이었을까? 그죠? 예. 왜 장유사 주제 삼가을 왕허사를 곡식창고와 가축우리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원당사하고 그다음에 석호사는 과연 절이었을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200년대에 세웠고 그 후에 근 200년 후에 불교가 백제에 들어왔고 그리고 음, 이련 스님은 그 당시에 불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절들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의문점을 던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